저는 총알개미에 쏘여서 기절한 적이 있습니다. 불침으로 쑤시는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개미 연구하는 놈이 개미한테 쏘이냐? 개미는 차별하지 않는다. 네, 오래전에 봤습니다. 마이클 더글라스가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화가 날까. 저는 별로 닮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제가 확인한 개미만 한 4종류 정도 되던데, 어떤 개미는 본래 특성이 잘 반영된 것 같고, 또 어떤 개미는 좀 영화에서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세상에 전기를 전도할 수 있는 동물은 거의 없죠. 전기장어도 뭐 자기가 전기를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보호 차원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 뿐이니까 그거는 그냥 영화가 재밌게 만들려고 설정한 거고요. 그런 개미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crazy ant, 그걸 우리가 보통 뭐 유령개미라고도 부르고 뭐 이러는데 그 설정은 재밌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개미가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출몰하는데 다리가 특별히 좀 길어요. 그리고 다리가 좀 몸체에 비해서 길다 보니까 빨리 이렇게 걸을 때 보면 이렇게 좀 휘청휘청해요. 개다리 춤이라 그러나요? 그런 춤추는 사람들 이러면서 하면 좀 몸하고 다리하고 뭐 따로 놀면서 좀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시면 돼요. 여러 마리가 좀 조용하다가 뭐가 충격이 한번 딱 오면 여러 마리가 그냥 갑자기 막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출렁출렁 하는 것 같이 막 움직이니까 약간 미쳐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crazy하다고 이제 이름이 붙은 개미인데 대표적인 해충개미예요. 붉은 열마디 개미, 영어로는 imported red fire ant라고 부르는, 그리고 우리나라 아파트를 다 석권한 애집 개미, 영어로는 pharaoh ants라고 하는데 바라오 개미죠. 영어로는 Argentine ant라고 부르는데 아르헨티나 개미라고 부르는 굉장히 거대한 군락을 만드는 그런 개미로 유명하고, 이런 개미들이 아주 대표적인 해충 개미들인데 crazy ant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얘네가 다리가 특별히 길고 몸은 조금 다리색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막 빨리 막 여러 마리가 움직이니까 좀 미친놈들 같아 보이긴 하죠.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미친 개미 이런 느낌이잖아요. crazy ants 이렇게 이름이 붙은 거죠. 빠릅니다. bullet ant는 우리말로 번역이 뭐 그대로 총알개미 이렇게 지금 번역이 돼 있는데, 총알개미는 일개미의 몸 크기로 하면 일개미가 한 2.5cm 정도 되니까요. 굉장히 큰 개미죠. 독침을 가지고 있고 동물들한테 물리거나 쏘이면 얼마나 아플까를 조사해서 책까지 낸 분이 있거든요. 슈미트 교수라는 UCLA 곤충학과 교수인데, 그분의 아픈 곤충, 물리거나 쏘여서 아픈 곤충 쭉 리스트의 넘버원이 총알개미입니다. 그 정도로 아픕니다. 근데 아픈 정도가 아니라 저는 총알개미에 쏘여서 기절한 적이 있습니다. 파나마에서 그랬는데요. 절벽으로 이렇게 좀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굴러떨어지지 않으려고 제가 이제 나무들을 이렇게 가지들을 잡으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중이었는데, 나무가지를 어느 탁 잡았는데 그 위에 아마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얘가 툭 떨어지면서 팔뚝을 찔렀는데, 우와, 이건 무슨 불침으로 이렇게 쑤시는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러고서는 내려가던 길이니까 괜찮거니 하고 그냥 또 내려갔어요. 한 3-40초 지났는데 저 밑에 물이 흐르는 계곡인데 왜 그 물이 자꾸 나한테로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물이 올라왔다가 옆이 내려갔다가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독침의 영향이구나 하는 거를 순간적으로 깨달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정신이 없는데 그냥 기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는지 이제 정신을 잃었고요. 누군가가 저를 흔들어 깨워서 눈을 떴고, 왜 누워있느냐? 개미한테 쏘였다. 개미 연구하는 놈이 개미한테 쏘이냐? 개미는 차별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살아났던
기억입니다. 걔네들이 주로 이렇게 나무 둥치 밑에 군락을 만드는데요. 괜히 나무 근처에서 얼쩡거리다가 군락을 잘못 밟거나 뭐 이래가지고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한테 한꺼번에 쏘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숨에 위협이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개미입니다. 또 나오는 개미가 영어로는 carpenter ant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굉장히 흔한 개미예요. 목수개미라고 우리 부르는 거죠. 종수도 많고요. 우리나라에도 많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얘기하면서 일본 왕개미가 아니라 그냥 왕개미라고 부르면 됩니다 라고 얘기한 그 왕개미가 목수개미입니다. 목수개미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흔히 목수개미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개미들 중에 상당수가 땅속이 아니라 나무를 갉아내고 나무 속에 사는 개미들이 많거든요. 목수개미가 이 앤트맨 영화에 보면 날개를 활용해서 날아다니고 뭐 물건도 나르고 뭐 이러는 걸 하는데 그건 영화죠. 벌목에 속하는 곤충 중에서 꿀벌, 뭐 말벌, 개미 이게 다 한 목에 들어있는데 말벌이나 꿀벌에 비해서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개미는 날개가 없다는 거죠. 아주 없는 건 아니죠. 일개미는 그냥 애당초 날개가 없이 태어나는 거고요. 평생 날개 없이 사는 거고 수개미와 여왕개미는 원래 날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개의 용도는 오로지 하루 혼인비행을 하러 나갈 때 날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고요. 혼인비행이 끝나면 차세대 여왕개미랑 짝짓기에 성공한 수개미는 한 2시간 후면 죽어요. 땅에 떨어져서 죽고요. 여왕개미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직전에 다리로 자기 날개를 이렇게 앞으로 밀어가지고 부러뜨립니다. 더 이상 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날개를 부러뜨리고 그 날개를 움직일 수 있도록 잘 발달한 날개 근육, 그 날개 근육을 그때부터는 이제 녹여서 그걸로 영양분을 확보해서 새로 태어나는 새끼 일개미들을 먹여서 키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미나라에서는 날개를 활용해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 전혀 없습니다. 영화에는 목수개미 날아다니고 막 앤트맨도 타고 뭐 이러는 건 수개미던데 수개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같은 종에 있는 다른 개미들보다 눈이 커요. 여왕개미를 발견해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게 눈이거든요. 근데 수개미를 거기서 활용한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설정이고요. 말도 안 되는 설정이죠. 거의 예외 없이 모든 개미 중에서 수개미는 절대로 일 안 합니다. 완벽한 의미의 놈팡이가 수개미입니다. 빗자루 한번 들지 않는다. 제가 제 개미지역에 발견해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냥 수개미로 태어나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일개미들이 수확해서 들어온 먹이만 축내고 가끔 가다가 일개미들한테 푸대접 받아요. 일개미들이 잘 안 줘요. 그래서 좀 달라고 이렇게 막 비비대고 뭐 이러면서 얻어먹다가 그냥 어느 날 하루 여왕개미 만나러 막 날아다니고 여왕개미를 만나서 짝짓기에 성공했으면 다행이고요. 성공을 하던 말던 다 죽습니다. 그게 개미나라의 순놈들의 운명입니다. 왜 영화에서 불개미를 건축가개미라고 했느냐? 걔네가 종종 뗏목을 만들거든요. 홍수가 나면 개미들 중에 여러 종이 장마가 시작하기 전에 이사를 갑니다. 더 높은 지역으로. 아마 공기 중에 습도가 이제 점점 올라가면 그걸 이제 더듬이로 일개미들이 밖에서 계속 기상 측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수치로 높아지면 집으로 달려와서 이사 준비 해갖고 진짜 여왕개미 모시고 알, 애벌레 다 이고 높은 곳으로 이사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홍수의 규모가 너무 커서 옮겼는데도 집안에 물이 차면 붉은 열마디 개미들은 뗏목을 만들어요. 살아있는 개미로 만든 뗏목이죠. 일개미들이 서로 몸과 몸을 이어 붙여가지고 뗏목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여왕개미, 알, 애벌레들을 다 태우고 물에 둥둥 떠다니다가 물이 좀 빠진 상황에서 다른 육지로 올라갔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죠. 물론 뭐 그렇게 하는 개미가 딱 이 종만 있는 건 아닌데요. 제법 많은 종의 개미들이 그걸 하지만 붉은 열마디 개미는 그걸로 아주 유명하고요. 그걸 영화에서
잘 반영을 한 거죠. 근데 영화에서 보면 조금은 과장이 있어요. 붉은 열마디 개미는 그냥 뗏목을 만들고 이동하는 것까지만 하지, 영화에서 보면은 막 쌓아 올려가지고 누구를 위로 올려보내고 뭐 이러는 약간 상향 건축물을 만드는 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붉은 열마디 개미의 행동에는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제가 한때 국립생태원에 도입해서 전시했던 배짜기 개미들이 종종 하는 일이에요. 서로 다리를 연결해 가지고 굉장히 긴 이런 체인을 만들어서 새로운 지역으로, 새로운 장소로 이렇게 이동하고 그런 다리를 만드는 행동을 종종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의 특성을 약간 적절히 배합해서 영화를 만들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싸움을 할 때 제일 주도적으로 한 게 총알개미잖아요. 근데 총알개미는 개체수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뭐 워낙 큰 놈들이 모여서 사는데 숫자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걔네를 병정으로 사용한다는 건 한 마리 한 마리로 보면 센 병정이지만 숫자로 그렇게 탁월하지는 않잖아요. 저는 앤트맨 보면서 제일 실망스러웠던 거는 왜 군대 개미가 안 나오지? 이게 제일 큰 실망이었어요. 중미나 남미의 그 열대에 가면 군대 개미를 종종 만나는데 얘네들은 뭐 숫자도 어마어마하고 크기도 제법 큰 데다가 그 행군을 하는데 앞에 걸리적거리는 모든 걸 다 잡아먹거든요. 옛날 스타일의 전형적인 전쟁은 침략을 하려면 장거리를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 가서 싸우고 집으로 돌아왔다가 또 가는 게 아니라 야전에서 밤도 지새야 되고 거기서 먹기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걸 군대 개미만 할 줄 알아요. 다른 개미들은 그걸 못합니다. 다른 개미들은 그래서 대개 국지전을 하는 거고요. 군대 개미는 장거리 전투도 가능한 게 야영 막사를 만들 줄 알거든요. 그거 역시 자기들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서로 다리를 붙들고 연결해 갖고 큰 막사를 만들고 그 안에 여왕개미든 뭐 작은 개미들 다 보호하고 그렇게 하고 밤을 지새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 진격하면 이제 이 막사 다 해체해가지고 그 막사를 이뤘던 병정들이 또 전투를 하러 또 가는 거고, 어느 시점에 가면 한 방향으로 이렇게 쫙 행진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부채꼴로 쫙 펼칩니다. 여기서 잡아먹을 게 굉장히 많다라고 파악을 했는지, 그러면 거기서 부채꼴로 쫙 펼치면서 150도 이 정도 폭으로 전 지역으로 쫙 펼쳐나가면서 다 잡아먹습니다. 이게 뭐 거의 옛날 우리 전형적인 전쟁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앤트맨 다시 만들면 전 반드시 군대개미 등장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아직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화학적으로는 서로 조정이 가능한 거죠. 개미 사회는 기본적으로 화학 언어를 쓰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적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일개미들이 제일 먼저 뿌리는 페로몬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람 페로몬이라 그러는데 경보 페로몬인 거죠. 화학물질을 뿌리면 변방에 있던 일개미들이 쫙 집결을 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한 용도의 페로몬을 개미들은 사용을 하죠. 근데 화학 물질을 사용해서 하는 거는 전기만큼 빠르지가 않잖아요. 전기는 굉장히 빨리 전달이 되니까. 그래서 그냥 전체를 화학 소통 체계로 만드는 것보다는 영화의 재미를 위해서 화학 물질하고 전기 전도하고를 이렇게 엮어준 거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뭘 할 수 있을까? 아니, 의사소통은 둘째치고 불 켜드리고 싶네. 개미 굴 안에 깜깜하잖아요. 거기 불 좀 켜드리고 싶네. 그러면 좋아들 하실 텐데. 개미도 어두운 걸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밤에는 웬만하면 일 안 해요. 근데 먹이가 아직도 많이 남았다든가 뭐 이러면 밤중에도 일을 하지만,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안 하는 게 좋겠네. 우리가 전기불 때문에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사는 거잖아요. 밤에 불을 못 켜면 다 그냥 자야 되는데 밤에 불을 켤 수 있는 다음부터 우리가 밤낮 없이 일한 거 아니에요? 안 되겠다. 네. 제가 개미처럼 작아질 수 있다 그러면 개미굴에
들어가서 작은 접는 의자를 이렇게 밑에다가 하고 거기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쟤는 어떻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적는 그걸 해봐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하게 되면 사실은 개미굴보다는 흰개미굴에 들어가고 싶어요. 개미는 굴 속까지 우리가 안 들어가도 돼요. 개미는 잡아가지고 굴 허물고, 굴을 막 허물면 안 되지만 잘 허물어가지고 여왕개미 뭐 일개미들 이렇게 잘 데리고 와서 실험실에서 관찰이 가능합니다. 흰개미는 안 되는 이유가 흰개미는 무조건 벽지를 바릅니다. 그렇게 실험실 안에서 길러보려고 이렇게 하면요, 반드시 자기네가 있는 이 공간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벽을 만들고 뭘 붙여가지고 차단을 하고 그 안에서 살아요. 그래서 흰개미 굴 안에 걸 연구하려면 광섬유 광원을 이용하고 작은 카메라를 연결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흰개미에 대한 행동 연구가 많지 않거든요. 제가 작아지면 작은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그거 재밌겠다. 들어가서 이렇게 관찰하는데 흰개미들이 옆으로 막 지나가다가 얜 또 뭐야? 그리고 저 핥아도 주고 뭐 이러고 그거 재밌겠는데. 이런 고백하면 이제 또 안 되는데, 제가 과학자인데 기본적으로 SF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영화도 뭐 결국은 제가 그냥 영화 보면서 좋아한 건 줄거리를 오히려 좋아했죠. 도둑질이나 해먹고 사는 주제에 딸은 끔찍하게 사랑하는 그 아빠의 모습, 자기 지도교수를 배반하고 기술을 가져다가 한탕 해먹으려고 그러는 그런 놈들의 얘기 뭐 이런 게, 야, 저 동네도 다 똑같구나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봤어요. 개미 얘기하면 뭐 저는 몇 날 밤이고 셀 수 있는 사람인데, 다음번 앤트맨 속편이 이제 나온다 그러나요? 제 생각에는 저는 SF 별로 안 좋아해도 그건 왠지 또 볼 것 같네요. 개미니까. 개미 얘기하면 그냥 괜히 재밌습니다. 재미님들도 개미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